안녕하세요. 브리니의 부동산 백과 이주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부동산 용어 중 1종 전용, 2종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등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분양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여러 고객분들을 만나 보다 보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도 많으시고 바라보는 시각이나 전문가 못지않은 분들도 많은데요. 반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용도 지역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주거 지역이 일종 전용이다, 일반 준주거다, 뭐 상업 지역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분류인데, 용도 지역이란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당 토지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일정한 행정 규제를 가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결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이제 경제용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건물을 짓고 싶은데, 누구나 내 건물을 크고 높고 높게 짓고 싶겠죠. 근데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짓는 건물 주위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뭐 주변에 5층 이하의 빌라들이 밀집한 주거 지역, 뭐 3종 이하, 뭐 2종 전용이나 이런 지역이 되겠죠. 거기에 제 땅이 있어서 저는 이제 높고 크게 짓고 싶으니까 10층 이상 짓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지어버리면 다른 5층짜리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분쟁을 방지하고 뭐 도시미관, 도시기능 등을 생각해서 여기는 주거지역, 혹은 뭐 저기는 상업지역, 뭐 그리고 이쪽은 관리지역, 이렇게 분류한 것을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각 용도지역,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예로 1종부터 3종까지 준주거지역까지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이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좀 양해하고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대략 30평이 좀 넘어가겠죠.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 100제곱미터 이대로 올리지를 못해요. 이 사각형대로. 그럼 예를 들어 70% 건폐율이 70%라고 하면은 70제곱미터의 면적으로만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코너에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여기 붙여도 되고 가운데 지어도 되고, 어쨌든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에 70제곱미터만 올릴 수 있는 지역이 건폐율 70%가 됩니다. 만약에 50%라고 하면은 50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의 건물밖에 못 올라가겠죠.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용적률인데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장,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피난 면적은 제외한 걸 합친 면적이 용적률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두 개의 건물이 있다면 두 건물 연면적의 합이 용적률이 되죠. 연면적이라는 거는 지하층 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2층, 3층까지 있다면 3층까지, 그래서 요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 됩니다. 자,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에 1층 면적 70, 2층 면적 70제곱미터, 140제곱미터가 되죠. 그럼 이 용적률은 140%가 되겠습니다. 이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대지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폐율은 내가 가진 땅 위에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용적률은 내가 가진 땅 위에 몇 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즉 건물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종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더 높게, 그리고 더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일종 전용과
전용지역과 준주거지역 각각 100평의 땅이 있다고 하면 일종 전용지역이라면 건폐율 50% 이하, 그러니까 건물은 50평짜리 건물이 되겠죠. 용적률 100% 혹은 뭐 150%라고 한다면은 뭐 건폐율을 조금 낮게 잡아서 2층 이상은 못 올립니다. 반대로 준주거지역에 100평의 땅이 있다면 좀 더 넓게 70평 정도의 건물로 200% 이상 500%이니까 최대 5층 이상까지는 올릴 수 있는 거죠. 뭐 2층 건물과 뭐 5층 혹은 6층 건물, 네, 뭐 이거 수익차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있고 건축물의 수익률, 즉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주거지역을 예로 설명드렸는데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10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간혹 언론 매체에 종상향에 대한 기사가 보이는데요. 이 종상향이라는 것이 이 용도지역 변경,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던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된다던가 이런 종상향이 이루어지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영향을 주어 대지가치, 즉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부동산 용도 지역의 분류와 이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니의 부동산 백과 제이였습니다.